야구 뒷담화 비하인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벌써 8월입니다. 지난주 내내 폭염경보가 진짜 뜰 만큼 정말 전국이 뜨거웠는데요. 날씨만큼이나 야구 열기도 정말 뜨겁습니다. 우리 비하인드도요 뜨겁게 달궈줄 수 있는 패널들 모셨습니다. 오늘의 패널들 정민철 해설위원, 류선규 전 SSG 단장, 그리고 김하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뉴페이스를 저희가 모셨어요. 저는 주로 롯데를 10년 넘게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약간 경상도 팀들 위주로 담당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프로야구장을 누비면서 15년 동안 경험을 쌓아서 오늘 또 비하인드에서 마음껏 방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말씀을 그렇게 잘하신다고 방송 기자처럼. 워낙 부대체질. 또 방송 쪽에는 일가견이 있으셔서 곧 여기에 자리 잡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보면서 저 정도 한 자리 내가 떠나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게 원래 김하진 기자님 스타일이세요. 그런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처음에 게스트로 오셨다가 고정이 되신. 그렇죠. 이제 또 제가 또 박힌도를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뜨거워질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비하인드 이슈에서 이번 주 나눌 이야기들 만나보시죠. 푸른 독수리의 비상, 기아 범상치 않은 위기, 셀러리캡 상향 영향은? 첫 번째 주제는 푸른 독수리의 비상입니다. 최근에 한화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불꽃은 푸른색일 때 더 뜨겁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고 있거든요. 우연찮게도 썸머 유니폼을 입고 나서 하나가 연승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니폼을 원정에만 입기로 했었는데 선수단이 다 같이 홈에서도 이거 입으면 안 되냐고 해서 선수단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 기아와의 주말 3연전에서는 홈에서 입기로 했던 건데요. 또 선수들이 은근 또 그런 걸 잘 믿잖아요. 연승 가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다 같이 이 유니폼에 대한 기억이 좋아서 계속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은 이 유니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질감은 있었어요. 왜냐면 한화의 상징색하고 전혀 너무 다르죠. 너무 달랐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이질감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현장은 예를 들어서 유니폼뿐만 아니라 뭘 했을 때 잘 되잖아요. 뭐라도 해요. 모 감독님은 경기 승리를 하시면 내일부터 양말, 유니폼 걸어두세요. 세탁을 안 합니다. 그만큼 이게 뭐 플라시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승리를 위해서면 뭐든지 하는데 우리도 사실 이 비하인드가 시청률을 산출해서 전주 대비 시청률 좋은 팀들은 계속 나오는 걸로 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바꾸지 말고 자꾸. 찬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복장 그대로. 네. 그 복장 그대로. 이거 질문 잘해주세요. 이게 좀 매운맛으로. 그렇게 순한 맛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근데 사실 단장님께서 일전에 이 한화의 중심 타선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하셨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은 잘 안 났는데 제가 중심 타선만 아쉽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모로 이제 하셨지만 아쉬운 점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하나가 이제 7연패 하고 나서 7연승을 했잖아요. 맞아요. 하나가 중심 타선이 터진 것도 있지만 네. 그 연결고리 역할을 네. 2번 타선에 김인환 선수, 7번 타선에 하주석 선수의 역할이 2번, 7번에서 이 선수들이 이제 역할을 해주면서 튀어가는 타선이 없는 거죠. 1번부터 9번까지. 이번에 7월 31일 날 하나가 이제 롯데랑 트레이드가 성사될 뻔 했잖아요. 하나가 이제 그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트레이드를 시도를 했대요. 김경훈 감독 이제 부임하고 나서 구단 프론트 수뇌부가 주도해갖고 전력 보강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컨셉이 테이블 세타와 중견수 영입. 여기서 이제 그런 선수를 1번에 이제 박으면은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은 거죠. 외부에서 그런 선수 1번에 쓰고 페라드 선수를 2번 쓰면은 타선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또 전 단계에 부진해서 좀 걱정을 많이 믿었던 최은성 선수가 팀의 상승세를 견인을 하고 있는데 최은성 선수가 사실 손목 통증이라든지 크고작인 부상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스윙을 하는데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팀의 또 선봉장이고 뭐 그러니까 좀 참고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메카닉적으로 슬럼프가 왔을 때는 다 그 기준점인 어깨가 빨리 열려요. 최은성 선수는 우타자이기 때문에 왼쪽 어깨겠죠. 하나 경기 직전에 보시면 류현진 선수가 본인 등판 아닐 때 팀 케이지 뒤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기자님들 가시면. 현진이가 하는 말은 왼쪽 어깨 계속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왼쪽 어깨가 조금 기존에 열렸던 그 타이밍하고 맞으면서 좋은 타구가 좀 나오고 있고 멘탈적으로는 그동안 캡틴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크고 작은 부상을 숨기고 게임을 했다. 지금은 이제 건강하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양상문 코치의 영향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심적인 그런 안정감은 아마도 있겠죠. 그래서 최혜선 선수 LG 시절에 가장 이렇게 주전으로 발돋움하게 성장하고 기회를 많이 줬던 분이기도 하고 또 양상문 코치 같은 경우에는 투수 파트뿐만이 아니라 팀 전체를 좀 다독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상문 코치하면 긍정 메시지로 선수들한테 피력하는 게 굉장히 많은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적절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경기 플레잉 타이밍이 좀 많이 누적된 선수보다 뭐 김기중이라든지 김서현이라든지 이런 신인급 선수들에게 지금 양상문 코치의 피드백이 정확히 잘 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김서현 선수만 봐도 양상문 코치 이후에 10경기에 ERA 자체가 아주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박상원 선수도 시즌 초반보다는 뭐 급격히 좀 번했고 저는 이 티핑 포인트가 박상원 선수 기준을 본다면 양상문 코치가 부임하고 온 이후에 한번 선발 투수 다음에 박상원 투수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상식 파괴였었어요. 기존에 우리가 박상원 선수 롤을 봤을 때. 근데 박상원 선수 활용도를 또 자주 가져갔는데 박상원 선수가 또 기대에 부응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과감성도 필요하겠고 해안도 필요한데 그 두 포인트가 박상원 선수 개인에게도 잘 통했던 것 같고 김서현 선수도 사실 3연 초과했었어요. 투구폼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쨌든 김경문과 양상문 이 두 달 감독들이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그 어린 선수에게 자신감을 좀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양상문 코치가 큰아버지 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나이에 더 좀 넘어서는 그 정도 연령대긴 한데 제가 종종 이렇게 야구장에 가서 양상문 코치님 인사 한번 드리려고 하면 항상 안 계세요. 항상 어디 계시냐면 감독실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항상 바쁘게 다니시고 계시고 제가 그동안 봤던 양상문 코치는 스킨십에도 워낙 강하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잘 드러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이 투수들이 조금 더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는 가을 야구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나눴었는데 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하인드 처음 나오실 때 네. 위원님이 하나 5강 간다고 간다고 했죠. 맞다. 그렇게 네. 작두라고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바뀌시지 않았나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바뀌지는 않았고 제가 중기 때마다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이 12연전이 변곡점이 될 거다. 그 승률이 5할 언더면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5강 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5할 이상이면 진행형으로 봐야 돼요. 네. 아직 진행형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조금 더 봐야 되고 이제 이 더운 날씨에 어느 팀이 그 37점이나 이렇게 펑크가 안 나느냐 싸움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ABS 시대죠. 덥죠. 투수들 부침 격죠. 이러면 더 알 수 없는 경기가 펼쳐집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의 5강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40경기 남짓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가 최근에 7연승을 했는데 이런 연승이 최소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한 번이 없으면은 거의 힘들고 왜냐면은 하나가 5강을 가려면 앞에 세 팀을 제껴야 되잖아요. 한 팀을 제끼는 건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세 팀을 제끼는 거는 구조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그나마 지금 하나에 제가 볼 때 희망이 있어 보이는 거는 뭐죠? 불펜이에요. 최근 이게 7연승하는 기간을 보니까 7, 8, 9회에 한 경기 빼고 평균적으로 한 점 정도만 시점을 했더라고요. 최근 각 구단이 다 불펜이 지금 문제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성적인 거죠. 여기에 지금 기사화는 잘 안 되고 있는데 한승혁 선수가 맞아요.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선수 기사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사 좀 써주세요. 대대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담당도 아닌데. 한승혁 선수가 최근 10경기에서 홈런 없이 2점대 초반에 이제 그 ERA를 기록을 했어요. 맞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소금 같은 역할. 사실 이제 손혁 단장이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트레이드였잖아요. 한승혁 선수 데리고 온 게 저도 이제 구단에 있을 때 한승혁 선수 같은 경우에 딴 팀 가면은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안 터져갖고 저도 여기서 처음 말하지만 근데 터졌으면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 손혁 단장의 그런 마음을 저도 이해하거든요.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는 가야 되는 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리빌딩 종료를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정말 많은 변화를 줬는데 류현진 선수도 오고 뭐 김경문 감독도 앉혀서 여러 가지 간략을 가기 위한 승부수 여러 번 띄웠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그 하나의 또 다 향방이 결정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가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주제는요. 기아 범상치 않은 위기입니다. 기아가 지금 가장 목마른 것은 우천 취소는 휴식지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선수들이 많은 강행군에 좀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시간도 상대적으로 마운드가 버텨주지 못하니까 경기 시간이 길어지고 야수들의 수비 시간이 길어지고 그게 또 타격에 영향을 미치고 기아가 좀 많이 피로가 쌓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향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아가 이제 1위를 독점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근데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불안정한 팀이거든요. 선발도 불안하고 불펜도 불안하고 수비 실책도 그냥 압도적인 1위고 오직 타격으로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팀이에요. 네. 저는 이런 팀이 참 오랫동안 잘하기는 쉽지 않은데 특히 보면은 실점에서 자책점을 뺀 수치가 기아가 정확하게 100점이에요. 이게 보면은 다른 팀들은 한 50점 전후거든요. 그만큼 실책이 실점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기아가. 그러다 보니까 ERA는 상위권이지만 클러치 에러가 좀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이런 야구는 좀 한계가 있는데 고비마다 비가 와주는 거예요. 일요일 경기도 비가 왔잖아요. 그게 하늘이 좀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 최영우 선수가 또 요즘에 좀 좋지가 않잖아요. 중심에서 딱 버텨줘야 되는데. 저는 지난 주말에 잠실 경기 가서 또 색다른 시선으로 좀 이야기 들어봤었는데 홍원기 키움 감독이 얘기를 했었어요. 직전에 기아가 광주를 넘어가기 전에 고척에서 3연전을 한 다음에 광주를 넘어갔는데 그때 경기를 지켜봤더니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다르더라. 왜냐면 주말에 고척에서 한 다음에 갑자기 더워진 이걸 못 견디는 것 같았다는 그런 인상을 타팀 감독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약간 일맥상통한 게 이범호 감독도 하는 말이 지금 가장 어린 김도현 선수조차도 지금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최고령인 최영우 선수가 당연히 지금 부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또 타선이 전체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최영우 선수 혼자 이렇게 부담을 지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도영 선수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 없는데 이제 팀을 좀 내가 캐리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건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연차 선수는 정말 재밌게 야구해야 되거든요. 강아지처럼 뛰어놀아야 된다. 저 강아지처럼 뛰어놀으란 말 했다가 예전에 실검 시대에 실검 올라갔었어요. 이게 왜요? 무슨 전 너무 궤변이냐. 좋아하는데. 근데 김도영 선수, 문동주 선수, 김서현 선수 이런 윤용철 이런 급 선수들은 팀 성적에 연연하면 안 돼요. 그때는 공 하나하나에 재미 붙이고 막 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김동준 선수가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조숙한 건 알겠으나 좀 더 재밌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표정 보면 거의 팀 그냥 레전드급 표정이에요. 저보다 오빠 같아요. 네, 실제로. 근데 긴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 김동준 선수는 좀 더 그 나이에 맞게 재밌게 야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면 위원님도 92년도에 데뷔 첫 해부터 맞아요. 잘하셨잖아요. 그때 강아지처럼 뛰어오셨어요? 저는 부담감이 1도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저는 이 무리에 껴있는 자체가 즐거웠거든요. 아. 근데 물론 형들은 연패 빠지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죠. 그게 자기 선수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쉽게 말씀드려서 알바 아니죠. 저 이제 막 들어가는데. 근데 다행히 형들이 또 그 공간을 열어주셨어요. 야, 너 신경 쓰지 마. 그러니 제가 구김스럽게 야구를 했던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 근데 저희가 기아의 수요일 경기 얘기를 오늘 저희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범호 감독이 그 30실점 한 경기만 놓고 보면 그때 야수진들을 좀 더 빨리 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팬들에게 양질의 경기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으나 이제 그런 유연성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은 야수를 마지막에 올려서 경기를 끝냈었는데 사실 20점이 넘어가면 사실 그때 투입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야수진들을 더 미리 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정적으로 그런 게 그 다음 경기까지도 연결이 되고 연패에 연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날 기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들에도 점수가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정말 핫한 날이었던 것 같거든요. 전 구장에서 난 득점이 제가 알기로는 109점. 네. 야구공 실밥 개수가 108개인데 그걸 넘어섰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안 봅니다. 자주 그러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ABS 시대가 도래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경기 자주 벌어집니다.
패전철이라고 인물을 띠고 나온 신인급 선수가 마운드에 서잖아요. ABS가 보면 더 관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신인급 선수가 타율을 올리려는 그 야수 같은 선배들을 잡아야 되는데 경험 부족하죠? 실력 부족하죠? 잡이 없죠. 잡이 없죠. 기계가 계속 보니까. 바람 심판이면 이 퇴근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극구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렇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체감으로 느낄 때는 그런 조언들이 형성이 네, 돼 그게 있어요. 이제 그 당시 사람 심판일 때는 베테랑 심판들은 그런 퇴근존이 많았어요. 좀 이렇게 초보 심판들은 좀 그런 게 좀 부족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구단에서 볼 때, 아, 진짜 야구 모르네. 칼같이 하면. 사실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범호 감독이 대전에서 만났었는데 정말 불면의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확실히 잡아야 될 경기는 잡고 넣어야 될 경기 넣어야겠다 이런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날 경기는 정말 불가항력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30실점까지 막 가고 있으면 이게 선수들 심정이 어떨지 저는 궁금해요. 창피하죠. 보고 제 있어. 1번은 창피하죠. 당사자들은. 그러고 관리자들은 화가 나죠. 그러니까 어느 주체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빨리 맺어짓지 못하는 본인들에게 또 화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교체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냉철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다음날 지나면 이제 그때서야 현타가 오죠. 그리고 상대가 더 무서워 보이고. 같은 1패지만 사실 나이스 게임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로 지면 본인이 본인들을 못 믿어요.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네. 근데 사실 기아가요. 이 경기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7월 이후에 퀄리티 스타트가 리그 최하위예요. 6패고요. 또 7월 이후 실점은 리그 최다 154실점. 그리고 팀 실책은 리그 최다입니다. 이것도 105개고 수비율이 97.4%로 역시 최하위입니다. 어쨌든 선발진이 양현종 선수 이외에는 이제 불안했던 건 사실이에요. 뭐 알드레드 선수도 그랬고, 그다음에 믿었던 네일 선수도 이게 뭐 절대값으로 개런티가 안 되니까. 그리고 기아 타이거스답지 않게 자멸하는 경기가 많이 나왔던 거는 여기 지금 수비 수치가 딱 이게 얘기를 해줍니다. 투수진들의 이 부진보다는 먼저 이 수비 쪽에 그 견고함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선발 투수가 처음에 개막했을 때 그 5명하고 지금 5명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이게 선발의 이제 부상 공백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데미지가 불펜까지 이어지는데 불펜도 지금 부진하잖아요. 정혜영 선수도 지금 없으니까. 없죠. 그다음에 뭐 최지민 선수도 좀 부진하죠. 선발 불펜이 저렇게 안 좋아서 안 좋은데도 참 끌고 가기 어렵거든요. 시즌을. 참 그건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발 마운드 힘을 좀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대체 외국인이었던 알드레드 선수를 이제 떠나보내고 새로운 투수를 영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사실상 이 선수 본인이 먼저 본인에 대한 그 오피셜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본인 SNS 프로필에 기아 타이거즈라고 적어놔서 팬들이 먼저 반응하고 웅성웅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 빅리그 경험이 꽤 많은 선수라고 들었어요, 위원님. 네, 6시즌 동안 120경기에 36승이니까 지금 뭐 KBO에 오는 선수들 치고도 프로필은 괜찮은. 그다음에 무엇보다 자완이라는 점이 굉장히 뭐 기대 상승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아 프론트가 이 선수를 영입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아가 지금 선두를 지금 독주하는 팀이다. 이 팀에 오면 너는 우승 반지를 낄 수 있다. 이런 얘기 저는 100% 했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저도 영입하는구나. 2022년에 외국인 선수 투수도 교체하고 타자도 교체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말 했거든요. 너 오면 우리 우승이다. 이렇게 하면서 꼬셨으면 안 돼. 안 됐나요? 온다고 했는데 올라갔어요. 빅리그 메이저리그. 다음으로는 불펜 쪽 한번 볼게요. 정혜영 선수 복귀가 지금 시급한 때인데 계속 좀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사실상 정혜원 선수가 그 토요일에 퓨처스 리그에서 피칭 한번 한 다음에 원래라면은 바로 1군에 돌아올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왜냐면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1군 경기도 폭염으로 취소되는 마당에 퓨처스 리그 경기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혜원 선수가 뭐 어떻게 던져서 결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봐야 언제 올릴지 이런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실전을 치르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혜원 선수에 대한 체크가 완전히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일단 이범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상태가 돼야 올리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더위가 조금 야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기가 길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점들이 이렇게 보완이 좀 돼야 될 거라고 보세요, 세 분? 저는 컨디셔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아 타이거스 수비진들이 권태롭거나 느슨한 플레이를 실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실수가 많은 플레이가 나올 때는 긴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가 이번에 서울 시리즈 때 고척에서 만날 기회가 있어서 김하성 선수랑 얘기를 해봤는데 빅리그와 KBO 리그가 뭐가 제일 차이가 나느냐? 별 차이 없다. 근데 결국 체력이더라. 선수가 위기 상황을 탈출할 때는 어떤 신박한 기술로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 세팅이 더 잘 돼야 되거든요. 결국 장기 레이스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네. 강연에서 할 법한 얘기 또 하잖아요. 사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도 맞는 얘기지만 네. 연속적인 신체 활동을 할 때는 어쩔 때는 체력이 우선일 때가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컨디셔닝에 대한 몰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발 투수들이 조금 뭔가 좀 빠른 템포로 야수들이 내는 피로를 덜해주는 경기 시간이 더 이상 이렇게 지치거나 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기아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선발 투수들 거의 없다시피 했다 보니까 많은 피로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발 투수들 좀 역할이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기아의 남은 여름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는요. 샐러리 캡 상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O가요, 팀 총 연봉 상한선인 샐러리 캡을 20% 상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배경을 먼저 우리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는 2023년에 샐러리 캡을 시행하면서 2025년까지 3년간 시행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규모가 114억으로 동결된 상태였었고 그러나 막상 이렇게 또 구단 운영하다 보니까 각 구단들이 그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거죠. 사실상 3년을 하자고 한 다음에 이게 변동이 생기고 명칭까지 바꾸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여러 가지 야구계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4억 원에서 대략 이제 137억 원 선으로 23억 원 정도가 상향이 되거든요. 이제 단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 되려고 할 때 좀 숨통이 트이고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요? 당장은 편하죠. 당장은 편한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구단의 재정 자립도 있잖아요. 그거는 악화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지금 23억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23억 올라간 게 몇 년을 버틸 것이냐. 저는 그렇게 오래 못 버틸 거라고 봐요. 또 다시 또 올려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구단의 자립도는 그만큼 좀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그래요. 이게 첫 해 위반했을 때 제재금과 이렇게 횟수가 가면서 제재금 금액도 올라가고 마지막 위반이 드래프트잖아요. 1라운드에서 맞아요. 9계단 네. 하락하는. 모든 구단들은 제재금까지는 뭐 야구 발전 기금까지는 아마 생각을 할 텐데 가장 두려워했던 건 사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드래프트 하락이었었거든요. 근데 요 금액 증액으로 인해서 그 지경까지는 안 가는 공간은 지금 마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정민철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이제 제재금은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입장들이었어요. 구단들이 두 번째 연속 위반을 해갖고 지명권 하락은 막아보자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재금을 부과당하는 것 자체도 상당한 좀 부담이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구단들이 다 적자 상태잖아요. 한 150억 전후로 이렇게 모기업에서 지원금을 받는데 이제 모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적자 상황인데 제재금은 이제 벌금으로 인식하거든요. 뭐 벌금까지 내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구단들이 좀 얼음같이 돼버리는 거죠.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셀러리캡의 거의 한도에 가까운 구단들이 계속 올려달라고 계속 이제 그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배경은. 실제로 이번 그 이사회나 실행위원회에서는 그냥 차라리 폐지하자는 의견들도 좀 적지 않았다고는 하더라고요. 바로. 네. 근데 이제 폐지하게 되면 저는 이거 다시 그러면은 이전에 이거 셀러리캡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선수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를 다시 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 구단 입장에서는 이게 참 이상한 거죠, 사실은. 경쟁 균형세라고 이제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상향이 되면 아무래도 제일 좀 기대가 되는 건 FA를 앞둔 선수들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올 시즌 끝나고 나면은 투수 FA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선발 투수감으로는 KT 엄상백 선수 그리고 LG 최원태 선수가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불펜에서는 롯데는 구승민 선수와 김원주 선수 두 명이나 FA 자격을 얻게 되는데 야수 중에서는 SSG 최정 선수의 또 몸값에 관심 모아지고요. 이 밖에 KT 심호준 선수도 군 제대 후 FA 자격 취득을 노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제 KT 같은 경우에 엄상백 선수하고 심우준 선수 두 명을 당초 이전 기준이면 잡을 수 없거든요. 두 명 다. 네. 두 명 중에 누구 한 명을 선택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한도가 올라가면서 수치적으로는 엄상백, 심우준 두 선수를 다 KT가 잡을 수 있는 네.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SSG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최정 선수가 있는데 미리 이제 단연 계약을 제시해서 선점할 수도 있는 거죠. 길게 보면 저는 수도권 구단이 좀 유리해지고 지방 구단이 조금 불리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대부분 선수들이 이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있거든요. 같은 가격이면 수도권을 가려고 하는 선수들이 좀 많아요. 저도 이제 단장 때 이제 그렇게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안치홍 선수가 롯데에서 이제 한화를 갈 때 거의 무혈 입성으로 롯데 구단이 이제 셀러리캡 때문에 오퍼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로 갔고 최은성 선수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FA가 풀리기 전에는 LG 잔류하는 분위기였어요. 이 선수가 이제 LG에 대한 로열티도 되게 컸고 LG도 유강남 선수는 못 잡아도 최은성 선수는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풀리니까 하나에서 LG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로 배팅을 하니까 LG가 거기서 못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올라가니까 이런 수도권 구단이 지방 구단하고 싸워서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도 경험상 유 단장님이 그 말씀하신 거랑 거의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설정 자체를 한 30% 이상 상향을 해서 설정을 해서 오퍼를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게 뭐 지방 팀일 수도 있고 뭐 수년간 성적이 안 좋은 팀도 그런 핸디캡이 있어요. 왜냐면 그 선수들에게 오퍼를 할 때는 금액적인 것 이외에도 뭔가 매력을 줘야 되는데 사실 팀 성적 안 좋고 약간 그 수도권에서 벗어나면 선수들한테 마음 뱉기 좀 어렵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국내 선수들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해외 선수를 영입할 때도 대도시 팀하고는 조금 저는 피부적으로도 공기가 좀 달랐던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방 팀들은 아마 업무를 할 때 조금 더 평균치 이상을 설정을 하고 업무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제 경험상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올해 프로야구가 KBO 리가 흥행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 제가 말씀드린 기로사만이 잘하잖아요. 이 지방 구단들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 셀러리 캡의 영향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지방 구단들이 좋은 성적을 낳게 하기 위해서 이 셀러리 캡이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이렇게 올리면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 KT는 내년에 이제 FA 나오는 엄상백, 심우준 선수를 모두 잡을 거라고 보세요, 위원님? 저는 긍정적으로 배팅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적으로 심우준 선수는 특히나 KT 내야가 좀 노쇠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가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아마 오퍼를 할 거고 그 엄상백과 LG는 최현태 선수인데 지금 타고 시즌이고 이 타고 투저 시즌이 일시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팀들이 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엄상백 선수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아예 그 리그 탑급 선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년 시즌에 나오는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는 셀러리 캡의 한도의 영향을 별로 저는 안 받을 거라고 봐요. 그 최대학급의 선수는 뭐 금액이 적어도 어떻게 알아서도 유현진 선수처럼 그 4년 계약할 선수를 8년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스프레드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강백호 선수는 그런 영향을 저는 안 받는다고 보고 엄상백 선수나 심우준 선수 이 선수들은 저는 경쟁이 많이 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KT가 고영표 선수를 먼저 전에 단연 계약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KT 내부적으로 이미 고영표를 우선으로 한 거예요. 1순위로. 엄상백 선수는 거기 밀렸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엄상백이냐 심우준이냐 이 순위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 선수들이 리그에서 가치가 높은 선수들이에요. 이거 분명히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에 KT가 셀러리캡 상한선이 올라갔지만 두 선수 다 잡기가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을 거라고 것 봅니다. 같다. 네. 이제 롯데에서는 FA 앞둔 선수가 김원중 선수, 구승민 선수인데 요즘 부진하잖아요. 네. 롯데에서 이 두 선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올 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 선수들은 반드시 필요한 선수라고 해서 김태형 감독이 부임할 때부터 이 선수는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연봉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금 방어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시나리오였다면 이 두 선수가 모두 잘해서 뭐 가을 야구 가서 좋은 성적을 내서 그 이후에 얼마를 줄지 고민하는 게 롯데로서는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였지만은 어쨌든 롯데는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을 모두 잡으려고 기본적 베이스를 깔고 갈 거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김원주 선수와 구수민 선수는 또 팀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을 생각하고 또 팬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봤을 때 이 선수들을 기본적으로 잡으려고는 할 텐데 불펜 투수나 마무리 투수는 어쨌든 지금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롯데도 계속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롯데도 유격수 자리가 지금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심우준 선수가 나오면 심우준 선수를 영입하진 않을까요,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우준 선수 영입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롯데가 지금까지 유격수 자원을 계속 영입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거액을 들여서 노진여 선수 데려와보기도 했었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학주 선수 데려오기도 했었고 방출됐었던 박승우 선수 데려오기도 했었고 이 셋 중에서 지금 가장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아이러니하게 박승우 선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롯데가 또다시 유격수 자원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심우준 선수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 셀렉급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FA가 되게 좀 치열하게 갈 가능성도 좀 많다고 보거든요. 치고받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건 진짜 예를 들면인데 LG가 정말 왕조를 세우고 정말 또 우승을 하려면은 갈아 끼우는 거죠. 최원태 선수를 안 잡고 엄상백 선수를 잡는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저는 롯데가 우승을 하려면 센터라인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롯데라면 올해 끝나고 이제 심우준 선수 잡고 유격수, 그다음 내년에 이제 배정대 선수 잡고 이렇게 하면 우승 라인업이 되는 거예요. 이 센터 라인은. 그렇게 해서 팀을 이렇게 좀 강하게 만드는 거죠. 와이어 투 와이어 때 단장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네. 이 공신력이 있잖아요. 네, 갈아 끼운다고. 갈아 끼운다. 네. 자, 이 방송을 최원태 선수가 안 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비하인드가 뽑은 주간 MVP, BVP 시간입니다. 과연 이번 주 패널들의 선택은 어떤 선수였을지 지금 만나보시죠. 와, 정민철 의원님이 노시환 선수를 뽑아주셨습니다. 류선규 단장님도 역시 노시환 선수를, 김하진 기자님도 노시환 선수를 픽해주셨네요. 와, 이번 주 진짜 만장일치 나온 적 처음인 것 같은데 지난주는 정말 근데 노시 환상적이었기 때문에 뭐 이견이 없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승 중에 중심 역할을 해줬고요. 그 점이 아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고 부침은 잠깐 있었어요. 뭐 어깨 올스타전 때 홈런에 있을 때 어깨 통증이 있어서 부침은 있었지만 그게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년 연속 20개 이상을 지금 넘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또 향후에 노시환 선수 모습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가 잘하려면 노시환 선수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의 이제 프랜차이즈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최은성, 뭐 안치홍, 페라자 이런 선수도 중요하지만 하나는 노시환 선수가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시환이 잘하면은 노시 환상이고 노시환 못하면 노시환 환장이잖아요. 이거는 써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안 써놓은 애드립으로?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노시환 선수가 잘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노시환 선수 타격 폼이 좀 변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런 게 좀 혹시 느껴지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큰 폭으로 변한 건 없고요. 근데 노시환 선수도 본인도 아까 얘기를 합니다. 최은성 선수 제가 왼 어깨 얘기했잖아요. 노시환 선수도 왼 역시. 어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열리면 중앙에서 우측으로 가는 타구에 힘이 없어요. 근데 노시환 선수가 최근에 그 위치에 타구의 힘이 굉장히 좋아진 거 보면 왼 어깨에 신경 쓴 게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타격폼 변경 크게 없지만 메카닉이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노시환 선수 제가 5안타를 친 날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요. 노시환 선수는 사실 5안타보다는 20홈런 달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즌을 시작하면서 내가 20홈런을 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다고 해요. 워낙에 부진의 그 기간이 길어져서 그리고 최근에 올스타전 홈런 더비에 나가서 부상까지 당하게 되면서 모처럼 서산으로 갔는데 서산에 가서 계속 1군 경기 보는데도 마음이 정말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들이 약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부상 입었을 때는 정말 뭐 운전도 하지 못할 정도 팔도 못 들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갑자기 급속도로 나아지면서 돌아올 수 있게 됐다고 했었는데 일단 노시안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마음의 무게감이 가지고 있었던 20홈도 달성하기도 했고 중심 타자로서 좀 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으니까 노시안 선수를 또 뽑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 주 활약이 기대되는 BVP도 한번 돌아가면서 뽑아볼까요? 이번엔 기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김도영 선수가 대기록을 야. 달성해서 주중에 계속 이렇게 열풍을 일으켜주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제가 또 광주구장 갔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신나게 이번 주 바라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저는 이번 주 BVP는 원태인 선수. 원태인 선수. 자, 원태인 선수가 직전 경기 완투승을 했습니다. 데뷔 첫 완투승이래요. 저도 놀랐습니다. 네. 첫 완투승을 하고 다음 등판이 어떤지도 저 매우 궁금하거든요. 아마 다음 경기 때도 이 기세를 몰아서 또 좋은 피칭을 하지 않을까. 이 선발 투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완투 한번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부담이 되나요? 뭐 어떤가요? 자신감이 더 붙나요? 저는 완투하고 다음 성적도 계속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굳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역시. 실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을 한번 올라타지 않을까? 위원님을 따라서 원태인 선수도 계속 굳이 저랑 연결 안 시키셔도 예. 좋은 흐름 이어가길 네네. 기대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단장님의 선택 들어볼게요. 저는 시라카와 선수 네, 선택했거든요. MVP를 맞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선수를 뽑자 차라리. 역시. 네, 역시 그래서 방송인. 이 자리는 누가 못 들어오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담당 PD가 되게 좋아하는 대목인데 이런 이 자리는 제 장면. 노릴 수 없겠습니다. 네, 아니, 시라카와 선수를 생각한 게 SS전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라카와 선수가 당초에 이제 두산 가기 전에는 SS전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해서 제가 이제 좀 투쟁심이 부족하다.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나쁜 지적을 좀 했었잖아요. 착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저는 마이너스라고 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도쿠시마 구단주한테는 다른 얘기를 했더라고요. SS전에 붙어서 자기가 이만큼 성장한 거를 SS 선수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좀 이기고 싶다라는 그 열망을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경기 때 SS에 나오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게 궁금해진 거죠. 네. 이건 앞뒤가 다른 거 아닌가요? 시라카 선수 앞뒤가 다른 게 아닌가요? 변했겠죠? 시라카 선수의 표리부동?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두산 가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바뀌었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의 주인공이요. 바로 이 단장님께서 BVP로 뽑아주신 짧지만 강한 임팩트를 남긴 시라카와 선수입니다. 만나보시죠. 안녕 비야인도 안녕 비하인드. 두산에서의 첫 승한 소감도 듣고 싶어. 正直に嬉しいです。タメ口でタメ口タメ口嬉しい。 엄청난 득점 지원을 받았는데 좀 어땠어? いやベアーズめっちゃ打つなってはやっぱ環境の変化が苦労してます。 SSG와의 계약이 끝나면 일본에 갈 거라고 했는데 KBO에 더 남기로 한 이유가 있을까? KBO のレベルが高くてこっちで活躍した方が NPB の道に行けると思って残りました。 KBO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乱闘が記憶に残ったかなって。 한국에서 선수로서 달라지고 발전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メンタルが鍛えられてるなって。 할 수 있는 한국어 있는지도 궁금한데? 東欧 좋아하는 한국 음식 サムギョプサル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어? 知ってる。最初はじゃがいもがなぜかわからんかったけど、今はそう呼ばれて嬉しいです。 만약 아시아 쿼터제가 생긴다면 한국 다시 오고 싶은 생각 있어? ドラフト指名で漏れたら僕は KBO 戻って野球がしたいです。 마지막 등판을 SSG 상대로 할 수 있다는데 그건 좀 어때? 勝ちます。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좀 기분이 뒤숭숭할 것 같은데 좀 어때? 残りの試合全部勝つつもりで全力で投げます。投げる。残りの試合全力で頑張るんで、引き続きたくさんの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고마워 사랑해.
비하인드 배틀 이번 주 주제는요. 국가대표 마무리는 누구입니다. 오는 11월에 이제 프리미어 12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마무리 투수 자리가 이제 경쟁이 치열할 걸로 보여서 김태견, 박영현, 정혜영 선수 또 LG 유영찬 선수까지 후보들이 참 쟁쟁한데요. 사실 이제 프리미어 12에 제가 이제 코칭 스텝에 있는 입장으로서 근데 저는 박영현 선수를 꼽았어요. 직전 국제대회 이제 항저우 대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터프한 상황의 경험 큰 자양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리그에 들어와서 박영현 선수가 조금 업다운이 있긴 했지만 국제대회 단기전만 놓고 보면 이만한 구위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항저우에서 보여줬던 그 임팩트는 아마 유중일 감독에게도 깊게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 그다음에 현재 구위 좋아졌거든요. 구위 여러 가지로 봤을 땐 박영현 선수가 현재 국가대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정민철 의원님이 그 대표팀 투수 코치도 하시지만 KBO 전력강화위원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결정된 거죠, 뭐. 아니,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일부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예. 같은 생각입니다. 박영현 선수를 아시안 게임 때 인상적인 모습이었잖아요. 이 대표팀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거를 높게 평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영현의 1순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데 사실 단장 시절에는 업무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 단장님하고 트레이드도 잘 안 됐고. 근데 방송하면서 비로소 이분과 나는 케미가 좋구나. 이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우리 네. 비하인드가 이렇게 좋은 방송이에요. 좋은 방송이에요, 정말. 저는 뭐 이미 박영현 선수 결정이 난 것 같긴 하지만 정민철 위원님이 입김으로 인해서 제 말이 뭐 쓸모가 있을까는 절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의 김태견 선수를 김태견 선수. 선정하고 싶습니다. 김태견 선수는 확실하게 승리를 결정지어주는 그런 피칭을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세부적인 기록도 박영현 선수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대교체라는 또 그런 대표팀의 과제를 봤을 때는 김태견 선수가 마무리를 맡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읍소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럴 바에는 유질 감독님의 영상 통화로. 네. 근데 사실 뭐 LA 올림픽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김태균 선수나 박영현 선수가 원투포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제 근데 이 두 선수가 누가 마무리를 해도 이상하진 않은데 근데 저는 이제 항저우의 경험은 무시 못한다. 그런 개념. 여전히. 예,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박영현 선수 다음으로 오히려 저는 유영찬 선수가 더 괜찮게 보이거든요. 오히려 어떤 완성도 점에서? 측면에서. 물론 이제 이 김태균 선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LA 올림픽, WBC 이때 가면은 이 선수가 그만큼 갈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유영찬 선수를 더 높게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합을 맞춘 건 아니고 저도 유영찬 선수를 얘기를 했어요. 국제대회 때 통하는 선수가 누구냐. 단기전에서 효과 보는 투수는 누구냐. 팔스윙이 좋은 선수. 이 팔스윙이 좋은 선수가 뭐냐. 변하고 속구 팔스윙이 비슷한 선수. 유영찬 선수도 거기에 부합되는 선수. 박영현 선수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유영찬 선수보다 팔스윙 좀 차이는 나요. 팔스윙은 유영찬 선수가 더 좋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표시가 안 나는 팔스윙. 그렇기 때문에 유영찬 선수가 대졸에 마무리 투수한 지도 기간 길지를 않아요. 그거에 비한다면 기복이 없어요. 그러면 균열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선수.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다음 주자는 누구냐 하면 저는 유영찬. 다음 순서는요. 이번 주에 제가 너무너무 기다렸던 제가 좋아하는 코너 비하인드 픽입니다. 먼저 지난주 결과부터 만나보시죠. 지난주에는 이상훈 의원님과 제가 예측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기 결산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단장님보다 순위 아래에 있었잖아요. 어느새 제가 더 올라왔더라고요. 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시고 이제 이렇게 신나는 모습 오랜만에 봅니다. 원래 작두 민철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저희 비하인드 처음에 나와주셨는데 처음에 첫 타이틀은 그거였죠. 이제 작두 소영이라고 이름을 갈아타도 돼요. 이렇게 분석도 잘하고 맞히기도 잘하시고 기하급수적으로 실력이 는 거는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비하인드 아니지만은 제가 하는 다른 방송에서 저도 한 작두를 타고 있기는 해서 근데 그렇게 맞추셨다고 안 했어요? 그 별자리 보고 별자리. 아니면 타로점 이렇게 보고 네, 침 뱉어서 보고. 물방개 방향 네. 보고 그렇게. 근데 뭐 그래. 오히려 그런 게 좀 잘 맞아. 제가 바람의 초반에 흐름을 그런 식으로 많이 맞췄잖아요. 침 뱉어서 보고.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번 주 승부 예측하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번 주 승부 예측 만나보시죠. 정민철 위원님은요. 한화의 위닝을, 저는 키움의 위닝을, 류성규 단장님은 LG를,
김하진 기자님의 롯데를 와 이거는 정말 그리고 놀라운 일인데요. 담당 PD님께서 KT의 수입에 걸어주셨어요. 이제 단장님이랑 저는 알잖아요. 댓글 많이 이거는 달리겠는데요? 거의 비하인드에 대이변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앞에 오시겠는데요, 팬분들. 정말 일승이 간절해지신 정민철 네. 의원님 승부 예측 이유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정말 간절합니다. 이제는 네. 뭐 제가 해설위원으로서 그 커리어도 짧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근데 이번 주 예측은 제가 좀 기록을 많이 살펴봤어요. 삼성 라이온스가 순위도 위에 있고 상대 전적도 하나를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올 시즌. 하지만 이번 주에 선발 매치업을 제가 면밀히 본 결과 류현진과 문동주 선수가 삼성전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 반대로 백정현 선수와 이승현 선수는 비교적 그 하나 상대로 이하리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점을 좀 봤고, 하나의 최근 뭐 연승이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공격 라인업과 중간 투수들의 활약을 감안한다면 만만치 않은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분석 많이 하면 오히려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참. 저는 LG의 위닝을 걸었는데요. 네. 일요일 경기가 두 팀 다 취소돼갖고 로테이션에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당초에 원래 그 LG가 목요일 날 에르난데스가 등판 예정이었거든요. 분석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저는 사실 승부근성이 강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아나운서님보다 이렇게 승부 예측 지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신경 고백. 네, 저는 진짜 이기고 싶거든요, 뭐든지. 저는 질 바에 안 해요. 그러니까 LG가 지금 네. 매치업을 놓고 보면 양 팀 다 선방은 좋고요. 두산이 이제 외국인 투수 2명과 곽빈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네. 로테이션이 밀려갖고 LG도 뭐 엔스하고 이제 에르난데스도 나올 것 같고 선발은 거의 대등할 것 같고요. 타격 자체가 저는 LG가 좀 우위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LG를 조금 위로 봤습니다. 그리고요, 김하진 기자님, 침을 네. 뱉어서 하신 건지, 해석을 하신 건지. 네, 오늘 집에서 나오기 전에 섰다패를 가지고 오늘은 또 패로 이렇게. 네. 그 모포 깔아놓고. 그렇죠. 이쪽이 착착 다 롯데 쪽이 착착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 롯데 위닝하면 예상을 해봤는데, 사실상 NC도 지금 가을 야구 가기 위한 승부수를 많이 던지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 승부수가 먹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침체기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주에 그 막판에 계속 김원주 선수가 블루 세이브를 했던 그 위기에서 그 다음 날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좀 반등의 계기가 왔다. 그리고 손호영 선수가 돌아와서 조금 타격감이 살아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저의 섰다패가 롯데를 향해 착착 들어맞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NC는 박건우, 손아섭 선수 부재가 네. 커요. 엄청 큰 것 같아요. 그쵸. 강인권 감독이 더 지금 말라가는 이 모습을 굉장히 안쓰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독님 좀 식사 좀 하세요. 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차례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기아 수입 예상했다가 수입 패를 당했던 우리 담당 PD님이 처음으로 기아의 수입 패를 예측을 하셨습니다. 형이야, 3대 0일 줄 알았는데 30점 내줄 줄 나도 몰랐네. 나도 틀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번 주는 수입패 예상해봤어. 기아 선발진이 무너졌고 라우어 들어오기 전까지 험난한 시기가 예상이 된다. 거기에 예상 선발진도 KT보다 전체적으로 밀릴 것 같고, 거기에 너무 과중한 김도영 타선 의존도까지 처음으로 내가 한번 예상해본다. 기아의 수입패가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래요. 자꾸 틀리게 되면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게 되고. 근데 디테일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감정이 많이 섞인 분석 같은데.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고. 얘기를 네. 써놓으시는. 근데 이제 어쨌든 표면상 보면 기아보다는 KT 위지가 선발 로테이션 상으로는 유리한 건 있네요. 유리한 건 있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게 그래도 1위 팀이고 위력적인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즈가 끝나면 우리 담당 PD가 아마 현타를 느끼지 않을까.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렇게 위험하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라도하고 헤이수스 다 나와요? 제 거요? 네, 지금 키움이 2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게 키움도 밀려가지고 네. 둘 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오는데 키움이 2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게다가 심지어 키움과 SSG에서 키움 기준으로 3승 8패로 절대 열세예요.
근데 SSG가 제가 계속 보니까 불펜이 이게 이제 부담이 심해져가지고 네. 계속 뒤에서 역전당하고 조병현 선수도 아직까지는 마무리로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 아직까지. 같고, 근데 키움 같은 경우에는 7월까지는 여기도 불펜진이 좀 처참했었는데 8월 들어서 좀 각성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맞아요. 그리고 조상우 선수가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바쁜데 이걸 다 분석하셨구나. 그리고 요즘 이게 약간 흐름 좋잖아요. 아, 좋죠. 잘 치죠. 네. 네. 그러면은 뭐 2승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인정할게요. 진짜요? 지금까지 인정 안 하고. 지금까지 인정 안 하시고. 지금까지는 질투했죠. 질투를 많이 하세요. 질투했는데 이거 맞추시면 제가 리스펙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연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비하인드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또 어느덧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야. 오늘 아유. 뉴페이스로 와주신 그러니까. 김하신 기자님 오늘 어떠셨나요? 그전 방송을 보면서 사실 이 자리에 비벼볼 수도 있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 자리 너무나 공고해서 제가 노려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저는 자리는 어떠신가요? 이 자리는 고정석인데. 이 자리는 제가 오늘 좀 침으로 많이 굳혔는데 얼마든지 다음에도 불러주시면은 열심히 현장에서 취재해서 많은 이야기 또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에 가 계신 이 정생 회장님이 요 자리가 이 방송 보실 텐데 약간 위기감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떡하죠? 저는 알 바 아니고 이기는 편 우린 편 이렇게.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가 하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정민철 위원님이 이제 존경하는 방송인 선배님이라고. 야구인도 아니고 네. 방송인 선배님. 저희 이제 사적으로 메신저를 가끔 하는데 제가 방송 나올 때 피드백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유머스럽게 형성된 저도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피드백 해달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피드백 안 하던데. 워낙 완벽하셔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라이벌식이 있나? 그러실 수 있겠다. 이제 우리 단장님도 방송 쪽에 연착륙 하셨어요.